여러분, 인생에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막을 수 없는 운명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는 다를 거야. 75살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난 이 길을 않습니다. 갈 거야. 이 나이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노화 속도는 이전보다 정확히 지금부터는 다를 거야. 4배 빨라집니다. 나- 진짜 문제는 근육 파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근육으로 가지 않고 전부 빠져나가는 동화 저항성, 즉 근육의 영양 흡수 거부 현상 때문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확실한 의학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첫째, 동화 저항성을 깨는 영양 흡수 원리. 둘째, 낙상 사고 사망률을 90% 낮추는 하체 엔진 강화법. 셋째, 급격히 줄어드는 뇌 크기를 지켜낼 뇌혈류 관리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생존 전략을 공개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돈 드는 약 없이도 여러분의 노년을 든든하게 지켜줄 의학적 팩트 폭격?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75살이 임계점인 이유는 세포 재생의 물리적 한계 때문입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헤이플릭 한계라는 분열 횟수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가 평생 분열할 수 있는 횟수는 약 50회에서 70회입니다. 이 횟수가 다 소진되는 시점이 바로 75살 전후입니다. 세포가 더 이상 새로 태어나지 않으니 손상된 조직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문제는 한두 개의 장기만 늙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래된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둥이 낡으면 지붕도 함께 무너지고 수도관이 터지면 벽도 곰팡이가 슬듯이 우리 몸도 심장, 폐, 신장이 동시에 한계에 도달합니다. 75살 이전까지는 어느 한 장기가 문제를 일으켜도 다른 장기들이 보완해 줍니다. 하지만 75살을 넘어서면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펌프 기능이 떨어져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폐는 산소 교환 효율이 30% 이상 감소하며 신장은 노폐물 역과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속도가 4배 빨라지는 생리학적 근거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붕괴는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물질을 생산하며 천을 유지하는 대사 공장입니다. 75살 이후에는 매년 근육의 1%에서 2%가 사라집니다. 10년이 지나면 최대 20%가 증발하는 겁니다. 체중 60kg인 사람의 근육량이 약 24kg이라면 10년 뒤에는 약 4.8kg의 근육이 사라진다는 계산입니다. 이 손실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생존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면역세포 생산량도 감소해 감염에 취약해지며 골절 후 회복 속도도 절반 이하로 느려집니다. 그런데 왜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요? 바로 동화저항성 때문입니다. 동화저항성이란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은 단백질 20g만 섭취해도 근육 합성 신호가 즉시 작동합니다. 하지만 75살 이상 노인은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합성 반응이 절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세포 표면의 수용체가 손상되고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가 막히며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가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먹은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 저항성을 깨려면 단백질 섭취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면 충분하지만 75살 이상은 최소
1.2g에서 1.5g이 필요합니다. 체중 60kg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72g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계란으로 환산하면 약 12개에서 15개 분량입니다. 현실적으로 계란만 먹을 수는 없으니 매 끼니마다 계란 2개, 고기 100g, 두부 반 모를 배치해야 이 수치에 도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이 이 절반도 섭취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약해지며 경제적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양 공급이 끊기면 근육 파산은 가속화됩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합성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한국 노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하루 15분 이상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을 피하면 안 됩니다. 비타민 A, D, E, K는 모두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이 비타민들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무지방 식단은 뼈를 약화시키고 근육 회복을 방해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필요한 지방 섭취량은 총 칼로리의 약 25%에서 30%입니다. 하루 1800kcal를 섭취한다면 지방으로 약 50g에서 6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올리브유 4스푼, 견과류 한 줌, 생선 100g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육 파산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하체 근력 상실입니다. 매일 1000보씩 걷는 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걷기는 지구력을 담당하는 지근만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넘어지려 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순발력을 담당하는 속근 섬유입니다. 걷기만 하는 노인은 속근이 퇴화하여 발이 걸리는 0.1초의 순간에 몸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상체 근육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하체 근육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인체 최대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기본 동작이 불가능해집니다. 75살 이후 하체 근력은 매년 3%에서 4% 감소합니다. 10년이면 30%에서 40%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손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낙상 사고로 이어집니다. 낙상은 노인 사망의 최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퇴골 골절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발생 시 1년 내 사망률은 20%에 달합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근육은 4배속도로 녹아내리고 폐렴과 폐혈증이 여러분의 생명을 옥죄어 올 것입니다. 5명 중 1명이 1년 안에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대퇴골이 부러지면 최소 3개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육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폐렴, 욕창, 혈전증 같은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설령 수술에 성공해도 이전 수준의 보행 능력을 회복하는 비율은 50% 미만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요양원으로 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체 엔진의 비밀과 낙상 방어 수치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낙상을 막는 핵심은 속근 섬유입니다. 근육 섬유는 크게 지근과 속근으로 나뉩니다. 지근은 지구력을 담당하고 속근은 순발력을 담당합니다. 걷다가 발이 걸렸을 때 몸을 지탱하는 것은 속근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속근이 먼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75살 이상 노인의 속근 비율은 젊은 사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속근이 사라지면 반사 속도가 느려져 넘어질 때 팔로 바닥을 짚지 못하고 머리나 엉덩이부터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골절로 이어지는 직접적 원인입니다. 이 비극을 막는 하체 엔진, 대퇴사두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하루 30회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낙상 위험을 90% 이상 제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자에 앉았다가 빠르게 일어서는 동작을 하루 30회 이상 반복하십시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 둥은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며 속근 섬유를 집중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30회 이상 실시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 높이를 높이거나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실시해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계단 오르기도 필수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 걷기보다 3배 이상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10층 정도의 계단을 오르면 하체 근력 유지에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만으로도 대퇴골 골절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단,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다면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십시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체중의 5배에서 7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근육과 뼈만큼 중요한 것이 뇌입니다. 75살 이후 뇌 크기는 매년 약 0.5%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5%의 뇌 조직이 사라지는 겁니다. 뇌가 줄어들면 기억력, 판단력, 공간 지각 능력이 모두 떨어집니다. 치매은 단순히 기억을 잃는 질병이 아닙니다. 뇌 세포가 물리적으로 파괴되어 뇌 전체가 위축되는 과정입니다. 이 위축을 가속화하는 가장 큰 요인은 외로움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뇌를 직접 공격합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끊기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중 농도로 30%에서 50%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높은 수치로 유지되면 뇌 세포를 파괴합니다. 특히 해마라는 기억, 중추 부위의 신경세포를 집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활발히 교류하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외로움은 심장에도 치명적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근경색 위험이 40% 증가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유대는 뇌를 보호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감정을 교류하는 행위는 뇌 전두엽과 측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촉진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성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친구나 가족과 만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50% 느렸습니다. 전화 통화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10분 이상 타인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 활성도가 유지됩니다.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씹는 행위입니다. 저작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음식을 씹을 때 턱 근육이 수축하면서 경동맥을 자극하고 이 자극이 뇌로 전달되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씹는 동작을 할 때 뇌 혈류량은 약 20%에서 30%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치아 상실입니다. 75살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자연 치아를 절반 이상 잃은 상태입니다. 치아가 없으면 씹는 횟수가 줄어들고 뇌 혈류량도 감소합니다. 틀니를 사용하더라도
씹는 강도는 자연 치아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치아 상실은 치매 위험을 직접 높입니다. 자연 치아가 10개 미만인 노인은 20개 이상 보유한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1.9배 높았습니다. 씹는 행위가 줄어들면 뇌의 해마 부위가 위축되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치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뇌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틀니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제 수명을 깎는 치명적 실수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자녀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위험한 일을 혼자 하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려다 떨어지거나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도움을 거절하면 결국 더 큰 폐를 끼치게 됩니다.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하면 수술비, 간병비, 요양 비용이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사소한 도움을 요청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용입니다. 둘째, 통증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통증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참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신체의 경고 신호입니다.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연골이 완전히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고, 복통을 방치하면 암이 진행되어 수술 시기를 놓칩니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90% 이상인 질병도 방치하면 치사율이 50%를 넘습니다. 셋째, 지방을 기피하는 식단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지방이 없으면 비타민 A, D, E, K가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뼈를 강화하고 근육을 보호하며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무지방 식단을 유지한 노인은 골다공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으며 감염 질환에 걸릴 확률도 1.5배 증가했습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는 필수입니다. 넷째,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노인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화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며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급증합니다. 하루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전후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수분 부족 신호입니다. 다섯째,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근고제 같은 만성질환 약물은 증상이 없어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상승하며 이때 혈관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약물 중단 후 뇌졸중 발생률은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약을 바꾸고 싶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75살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점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g 이상으로 유지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30회 실시하며 사회적 교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지속하면 근육 손실 속도는 절반으로 줄고 낙상 위험은 90% 감소하며 치매 발병률은 50% 낮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에 계란 2개를 추가하고 지금 당장 의자에서 10번 일어서며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이 3가지 행동이 당신의 남은 10년을 바꿉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